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인혜입니다. 이번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미세먼지, 이걸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히 미세먼지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PM10이라고 해서 부르고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PM2.5라고 해서 분류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는 인위적으로 생기는 먼지와 자연적으로 생기는 먼지가 있는데 황사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사나 꽃가루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고 인위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는 유기화합물, 자동차 배기가스, 화력발전소의 연기 등과 같은 곳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생성됩니다. 특히 이 미세먼지 중에서 2.5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미세먼지는 저희 코나 비강, 인후두부 이런 데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체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더욱더 호흡기 질환 환자들한테 그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위험할까요? 네. 이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는 우리 폐포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기관지 질환자인 경우는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이 기관지에 있는 상태인데 이 작은 미세먼지들이 들어와서 또 염증을 야기하니까 이 염증들이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COPD 같은 만성 폐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이 작은 미세먼지는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고 증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병원에 치료를 위해 내원하게 하기까지도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에 특별하게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환자들 그룹은 1번으로는 호흡기 질환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는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면역력이 약한 노인, 임산부, 소아, 심혈관계 질환자들 경우 미세먼지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임산부가 흡입한 미세먼지는 태아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조산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빠르고 활동량이 많아서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소아 같은 경우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하게 되면 폐활량이나 폐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에 매우 취약하고 또 노인 같은 경우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이런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군도 취약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자들도 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심장 혈관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미세먼지에 노출된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나요? 심한 이런 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이 된 환자들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기침이나 가래 등 기관지 자극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코나 인후두에 닿음으로써 따갑다거나 목에 이물감 등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폐렴 등이 악화돼서 응급실을 내원한다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관지 관련된 증상들이 악화된 환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호흡기 내과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규칙적으로 자주 잘 드시고 특히 흡입제를 처방받으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흡입제를 사용량을 좀 늘리셔서 질환 증상을 좀 감소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호전이 안 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여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추가 약물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노출돼서 목이 따갑다거나 기침이나 가래 등이 증가됐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하여서 이 코나 기관지, 인후두부에 있는 미세먼지를 좀 제거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샤워를 한다거나 먼지를 턴다거나 그런 것도 쉬운 생활 수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중에 할 수 있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제1의 방법은 마스크를 쓰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미세먼지를 100%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외부 활동을 줄이시고 또 외부에서 심한 육체 활동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는 게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라돈 침대 사건이 있었어요. 뭐 미세먼지도 안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라돈이라든지 성면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라돈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라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그리고 건축 자재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생기는 방사성 내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돈이 우리 폐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알파 입자라는 방사선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방사선이 우리의 폐를 파괴해서 폐암을 일으키게 돼서 우리한테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고 이 라돈은 실제로 우리 기체 안에, 실내 안에 기체 안에 어느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자연 방사선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존재해서 이거의 노출은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유해할 수 있는 농도를 넘어설 때 우리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라돈 침대 같은 경우 그 유명한 침대 회사에서 음이온을 생산하기 위해서 라돈이 함유된 어떤 물질을 침대에 넣고 제작을 하여 가지고 침대를 구매하셨던 많은 분들이 적정치보다 더 한 3배, 4배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돼서 향후 건강에 위험을 받으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라돈은 실제 우리 자연 방사선의 하나이고 우리 실내 공기의 어느 일정 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래된 건물, 균열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그 틈을 통해서 그 암석이나 지하에 있는 라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 라돈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라돈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한데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